인생의 황혼기인 노년은 지난 세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행은 노년의 품격을 실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어 고독한 노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행을 명확히 인식하고 주의하는 것은 행복하고 존경받는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노년의 품격을 훼손하는 구체적인 언행들을 다양한 맥락에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언행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를 신층적으로 분석하며 바람직한 노년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의 영광에 매몰된 회고,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년층에게는 젊은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의 이야기나 개인적인 역경 극복 스토리는 귀중한 지혜의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지나치게 자기 과시로 변질되거나 현재의 상황을 폄하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듣는 이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밤새도록 일해도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나약해 빠졌어와 같은 발언은 과거의 어려움을 미화하고 현재 젊은 세대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한때는 이 나라 경제를 쥐락펴락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늙어버렸네와 같은 탄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넘어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지혜로 승화시켜 나누되 겸손한 자세로 현재의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는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과거에 갇혀 현재를 부정하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낼 뿐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권위적인 태도와 일방적인 가르침. 연륜에서 비롯된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얻은 통찰력과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혜를 전달하는 방식이 권위적인 태도로 변질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그건 절대 안 돼 혹은 어른 말 들어서 손해볼 것 없어와 같은 일방적인 가르침은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가치관이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조언은 겸손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전달하여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셋째, 비관적인 시각과 냉소적인 반응.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 찬 언행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요즘 젊은 것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제 희망이 없어와 같은 비관적인 발언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전파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 예를 들어 건강의 악화나 사회적 역할의 축소 등을 이해하지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주변의 긍정적인 기운까지 앗아가는 행동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손주들이 와서 재롱을 떠니 정말 행복하구나와 같은 소소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외모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 젊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보기 좋지만 과도한 성형이나 젊은 층의 유행을 무리하게 따라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움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에 맞지 않는 화려한 옷차림이나 과도한 액세서리 착용, 지나친 보톡스 시술 등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색함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모를 완전히 방치하고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거나 머리를 감지 않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단정하고 편안한 옷차림과 건강한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째, 물질적인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인색한 모습을 보이거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유산 문제로 형제자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가족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거나 돈이 최고야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검소하다 못해 필요한 곳에도 돈을 쓰지 않아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삶입니다. 6째, 융통성 없는 고집과 완고함.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자신만의 방식이나 신념을 고수하는 것은 좋지만 융통성 없이 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무조건 안 돼. 내 말이 곧 법이야와 같이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갈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것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이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유연하게 사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7째, 존중 없는 언행과 무시하는 태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거나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식당 종업원이나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자신의 지위나 경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인간적인 존중을 결여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나 때는 말이야. 와 같은 발언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존경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행은 성숙한 노년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8째,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된 사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을 극도로 꺼리거나 새로운 문화나 유행을 비난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에 대해 배우려는 열린 자세를 유지하고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변화에 적응하며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9째, 자기관리 소홀과 주변에 대한 배려 부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자신의 불편함만을 내세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도움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불편함을 과도하게 호소하여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주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행동입니다. 건강관리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배려임을 명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째,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태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나 잘 되라고 한 일이었다와 같이 변명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는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바탕이 됩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람직한 노년의 자세, 이러한 언행들을 지향하는 것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멈추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내 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여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활동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각종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사회의 통합에도 기여합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는 것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음악 감상, 명상, 여행 등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풍요를 추구하는 것은 행복한 노년 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품격 있는 언행과 긍정적인 자세로 노년을 맞이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자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세를 통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 생활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